네, 박형주 총장님, 숫자가 친근하고 숫자로 세상을 읽는 것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학구적인 것보단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자주 듣는 이제 이 질문은 사실 제가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에 항상 제가 자주 듣는 사례가 나이팅게일의 사례인데요. 그 간호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숫자를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터에 전공 간호사로 갔는데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림 전쟁에서 150만 명이 참전해서 80만 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이제 질문해요. 그랬더니 다른 간호사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전쟁터니까 당연히 죽지. 총 맞고 칼 맞아. 근데 이분이 이거 안 믿었어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데이터, 각종 환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갖고 결국 모은 다음에 이분이 무슨 결론, 이제 숫자들이죠. 그 숫자들을 보고 결국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총 맞고 칼 맞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정작 질병으로 죽은 환자, 그 질병으로 죽은 젊은 군인들이 7배나 많았어요. 그 총상과 자상으로 죽은 환자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안 죽어도 되는 젊은이도 죽고 있다. 그걸 결론을 끄집어냅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위생 문제죠. 그러니까 더러운 공기에 뭐 더러운 물에 혼탁한 공기에 여기서 병에 걸려 죽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대역병 때보다도 더 많은 그 사망률이 더 높았대요. 질병 사망률이 전쟁터가. 그 정도로 위생 환경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은 데이터 속에 숨어 있고 문제의 답도 데이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이 그걸 알아낸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이 사람은 그 숫자들에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래도 주위에서 자기가 처한 문제들의 원인과 답을 결국은 저는 데이터 속에서 찾아야 되고 숫자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굉장히 명쾌하고 통쾌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숫자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정말 많은 공부를 또 하시고 지금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오늘 하루 무엇에 가장 집중하시고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정체되지 않고 더 나은 나로 살아가고픈 이들에게 희망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다른 분야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견눈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강연 중에도 잠깐 제 사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가 관심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굉장히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 한 경험 하나가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요. 그게 어쩌면은 저의 어떤 그 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다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결국 제가 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동력이었습니다. 되게 호기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애정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애정 어린 눈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0 세대와 부모님 세대까지도 수학을 좋아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학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초중고 학생들에게 마치 원흉같이 뭐 이런 웬수처럼 뭐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19세기까지는 수학은 사실 인문학의 한 분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과학기술과 깊이 연계되면서 지금은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칼 세이건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우주 개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는데, 뭐 인공위성을 쏘고, 뭐 달 탐사를 가고, 뭐 이런 거.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 대중의 국민들의 반대가. 아니, 왜 거기다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쓰느냐고. 뭐 당장의 주거 문제나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주 개발에 대한 아주 큰 저항이 있었는데,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다큐가 방송됐는데요. 그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였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 교수가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 이상이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이 기록 깨기 쉽지 않을 겁니다. 5억 명 이상이 본 과학 다큐가 출연했는데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 다큐가 정말 그렇게 공전의 히트를 치고 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우주 탐사 왜 하냐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알았거든요. 인간 지식의 확장 플러스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다 이제 소명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대중화라는 게 그런 과학자들의 행위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런 호기심만이 아니라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 또는 그것들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어떤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수학이 각 분야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연 같은 거. 저희가 음악 공연도 도 가고 오페라도 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연을 보듯이 그런 지식 공연처럼 수학도 그런 것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이 이렇게 공연성이 가미된 그런 강연들도 늘어나고 실제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손잡고 가서도 득보고 뭐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마치 공연 보듯이 지식을 누리는 그런 문화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수학이 인문학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수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더 애정과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돌아가신 장쩌민 중국의 네. 총리 당서기께서 살아생전에 취미가 뭐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하나 꺼내요. 수학 문제 적힌 종인데요. 자기 취미는 이동 중에 시간 남을 때 수학 문제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항상 광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지도자도 완전 엉뚱한 분야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고 뭐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까 총장님이 강연에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 총장님이 추천하시는 다른 도서 목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총장 북클럽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총장 북클럽을 이제 올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목록이 어떻게 보면 제가 추천하는 책들 목록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셨던 No Room for Small Dreams,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Factfulness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나이팅게일 사례 소개했듯이 데이터 속에 문제의 원인이 숨어 있고 문제의 답도 숨어 있다라는 얘기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책인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가장 강추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강추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의 고유 미션은 2개라고 그랬습니다. 연구와 교육이라고. 요즘은 3대 미션을 얘기합니다. 연구와 교육과 산학협력인데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딘가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대학이 그런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의 창출이 연구고요. 지식의 전수가 교육이고요. 그다음 지식의 활용이 산학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고 활용하는 곳입니다. 대학은. 근데 아주대학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묵 같은 인터넷 대학들이 출현하고 있고, 뭐 실제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식의 그런 단순 습득은 그런 채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신에 대학이 더 잘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능력을 얻어나가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막 이런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하는 곳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얻어나가는 learning by doing,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활동을 직접 하면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학의 새로운 학습 모델일 것 같고요. 아주대가 그런 걸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잘하는 대학이기도 또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기도 해야 해서 저희가 현재 국내 여러 가지 연구 능력으로는 저희가 국내 탑 10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우리 교수님들이 우수한 교수님들도 모시고 뭐 또 다양한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창출하고 또 전수하고 또 활용하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저희가 Q&A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